아주대학교 환경공학과의 김순태 교수를 오늘 초대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김순태입니다. 오존이 O3죠. 네, 오 원자가 3개 붙은 것으로 저희가 오존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게 왜 그 대기 중 오존층 파괴 이런 거랑 무슨 관련이 있는 겁니까? 뭡니까? 네, 저희가 이제 오존 주의보 그리고 오존층 파괴에서 말하는 오존은 동일한 물질입니다. 같은 물질인데 다만 어디에 위치하느냐에 따라서 저희가 좋은 오존 혹은 나쁜 오존이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예. 저희가 성층권에 지표로부터 20에서 한 30km 상공에 있는 오존은 저희가 좋은 오존이라고 말하고 있고요. 이 오존은 저희가 오존층 파괴에서 말하는 그 오존층을 말하는데요. 예. 태양으로부터 오는 자외선을 막아줘서 사람이 피부암이라든가 이런 악영향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구 한 20, 30km 층에는 오존이 쭉 둘러싸고 있는 모양이군요. 네. 많은 농도로 고농도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쁜 오존이라고 하는 건요. 동일한 물체지만 이 사람들한테 사람이 살고 있는 지표 가까이에 위치하게 되면 이게 산화력이 있어서요. 저희가 소독제처럼 어떤 세균들을 죽인다거나 자극을 줄 수 있습니다. 근데 농도가 너무 높아지게 되면 결국에는 사람 눈에도 자극을 줄 수가 있고 점막에도 자극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오염물질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람과 접촉하면 안 되는 거군요, 이건. 네, 기본적으로 저 높은 데만 있어야 되고. 네, 어느 정도 낮은 농도까지는 괜찮습니다만 어떤 역치를 넘게 되면 저희가 주의보라든가 어떤 경보 단계에서는 상당히 악영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오존 주의보, 경보, 중대 경보 이렇게 있다면서요? 네, 보통 저희가 대기 환경 기준에서는 그 보통 1시간 평균 농도가 100 ppb 이상이면 저희가 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말하고 있는데요. 주의보 같은 경우는 120 ppb가 넘어가게 되면 저희가 주의보를 내리고 있고요. 300 ppb 정도가 되면 경보가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300 정도까지 간 적은 거의 없고요. 최근에 고농도가 나타나는데 200 강처까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어디서 발생합니까? 오존은? 오존은요, 오염원에서 전구, 재료가 되는 물질들이 나와서 대기 중에서 반응을 해서 만들어지는 물질입니다. 그러니까 초미세먼지의 상당 부분들이 2차적으로 생성된다는 것은 이제 국민들이 많이 알고 계신데요. 오존이란 물질은 직접적으로 배출되는 물질이 아니라 전구가 되는, 재료가 되는 질소산화물과 휘발성 유기물질이라는 것이 서로 반응을 해서 대기 중에서 만들어지는 그런 물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질소산화물과 휘발성 유기물. 네. 그래서 질소산화물은 보통 어떤 그 연소가 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데요. 자동차라든가 배기가스. 배기가스라든가 발전 그리고 연소, 산업에서 보일러라든가 이런 연소가 되게 되면 그 농도가 올라가게 되고요. 그래서 많은 배출이 일어나게 되고 휘발성 유기물질은 저희가 왜 새집중후건이라는 말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뭐 벤젠이라든가 톨루엔 그리고 포르말데하이드 같은 물질도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페인트를 칠하게 되면 냄새가 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주유소에 가도 뭐 휘발유 같은 것들 증발하게 되면 저희가 냄새를 맡을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휘발성이 강한 물질들을 총칭해서 저희가 휘발성 유기물질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물질들이 서로 반응을 해서 이제 2차적으로 만들어지는 그런 물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햇빛이 세면 이게 반응을 잘합니까? 네. 저희가 보통 화학 반응에서는 저희 활성화 에너지라고 해서요. 어느 정도의 열을 줘야지만 저희가 종이가 있으면 예를 들었으면 종이를 한 끝을 라이터불로 불을 붙이면 타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어떤 열을 과잉되는 열을 주게 되면 그리고 어떤 에너지를 주게 되면 반응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결국에는 대기 중에 있는 반응 물질들은 그 어떤 그 에너지를 태양광으로부터 취하게 됩니다. 결국에는 이 태양광의 강도가 높아지는 그 여름철에 저희가 이 고농도 오존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통계를 보니까 오존 뭐 주의보 경보 이런 거의 발령 횟수가 2015년에 134회, 16년에 247회, 17년에 276회, 근데 18년에 489회예요. 2015년 대비 거의 뭐 한 3배 이상 이렇게 급증했거든요. 이건 왜 그렇습니까? 아마 저희가 그 측정망이 증가하는 어떤 그런 영향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전에 비해서는 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것들을 저희가 감지할 수 있는 확률도 높아졌고요. 또 하나는 최근 추세가 저희가 보통 주의보나 경보는 1시간 평균 농도를 가지고서 얘기를 하는데요. 보통 8시간 평균 농도의 관점에서 보면 중간 추세는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기상이라든가 영향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햇빛 강도라든가 기온이 올라간다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어떤 자외선이라든가 해양 강도가 높아질 수가 있고요. 또 재료가 되는 물질들이 증가하거나 또 이동되어 오는 어떤 그런 영향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구 온난화하고
네. 미세먼지가 증가하는 것이 그 한편이 질소산화물 증가니까 네. 이런 거랑 다 결합이 되는 거로군요. 그렇죠. 한 가지 물질이 따로 단독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고요. 알겠습니다. 다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또 궁금한 건 청정의 섬이라는 제주도에 이제 오존주의보가 지금 잇따라 나왔을 때 네. 최근에 그 중에 한 번은 대낮이 아니라 깜깜한 밤에 발령이 됐다요. 햇빛도 없는데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자세한 거는 저희도 이제 더 살펴봐야 되겠지만 가능성 두 가지입니다. 결국에는 어떤 기상이라든가 재료 물질의 증가로 인해 자체적으로 발생한 경우가 있고요. 네. 혹은 초미세먼지처럼 국외로부터 유입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번 발생된 오존은 그 소멸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꾸준히 유지가 되기 때문에 밤이라도 고농도가 존재할 수가 있고요. 이것들이 제주도에 그러니까 미세먼지가 날라오듯이 오존도 날라온다? 네, 그렇게 전달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국립환경과학원의 LTP라고 장거리 이제 이동 사업에서도 많이 한중일간에 연구가 되었고요. 여러 논문들을 통해서 이 동북아 지역에서는 이 오존이 장거리 이동될 수 있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입니다. 오존의 소멸 과정이라고 아까 표현하셨는데 그건 뭐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오존을 없앨 수 있습니까? 오존 같은 경우는 침착, 그러니까 어떤 건물이라든가 바다에 빠져서 녹아 들어갈 수도 있는 과정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 질소산화물 중에 NO라는 그 일산화 질소가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오존과 만나게 되면 NO2, 이산화질소가 되면서 오존이 O 3개짜리가 2개짜리로 변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존이 이제 화학적으로 소멸되는 과정들이 주로 이제 도심 지역에서는 많이 일어나게 되죠. 예. 그리고 저 성층권까지 하늘로 빨리 올라가지 않나요, 이게? 아니요, 그렇게 금방은 못 올라가고요. 성층권 오존하고 대륙권은 상당히 분리되어 있다고 보시는 게 좋습니다. 가끔가다 봄철 같은 경우에는 성층권 오존이 어떤 고산 지역, 위치가 높은 지역에서는 어느 정도 영향을 줄 가능성도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아직까지 과학적으로 저희가 언제 어떻게 일어난다는 건 모르고요. 네. 그런 현상이 일어나면 그런 가능성이 있다라고만 짐작하는 정도고요. 네. 지금은 2차원적으로 좀 분리되어 있다라고 알겠어요. 보시는 게 좋습니다. 한마디로 우리 주변의 각종 오염물질들이 햇빛이나 등등과 함께 반응해서 만들어지는 것이고 뿐 아니라 멀리 이동까지 하고 네. 하늘로 막 날아가 버리거나 이러지도 않고 네. 주변에 있다는 얘기고 네. 조금 없어지려면 시간이 걸린다는 얘기고 그렇죠. 그죠? 네. 근데 예를 들어서 뭐 미세먼지 뭐 마스크로 좀 차단한다 뭐 그러는데 오존도 마스크 쓰면 걸르나요? 미세먼지는 소위 그 크기가 있는 입자상 오염물질이기 때문에 마스크나 어떤 정화 시설을 통해서 걸러질 수 있는데요. 오존은 가스상 오염물질이기 때문에 걸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못 걸러요? 네, 마스크를 써도 소용이 없고요. 다만 저희가 여태까지 알려진 그 선행 연구들을 보면 이 실외 공기하고 실내 공기를 비교해 보면 한 대략 실외 공기 대비 실내 공기에 존재하는 오존 농도는 절반 정도로 낮아집니다. 그래요. 그래서 오존 농도가 높아지는 그 어떤 시간에는 외부 활동보다는 그 실내에 머무르면서 오존 농도가 낮아지기를 좀 기다리시는 것이 현명한 판단일 것 같습니다. 미세먼지 같은 경우는 실외 미세먼지 농도가 높으면 실내도 높아지고 실내에서 또 예를 들어서 뭐 생선을 굽고 그러면 또 거기도 높아지는데 오존은 실내의 경우 절반 이하로 내려가는 이유가 뭘까요? 초미사가 면제 같은 경우에는 실내에 아까 요리를 예를 드셨는데요. 요리를 하면서 추가적인 오염원이 작용을 하는 데 비해서 오존이라는 것은 빛이 있어야 되는데요. 실내는 햇빛이 들지가 않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농도가 더 이상 증가할 수 있는 메커니즘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실내가 좀 더 낮은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인체에 미치는 악영향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제가 보건 전문의는 아닌데요. 보건 쪽을 저희가 잘 모르지만 상식적인 수준에서는 눈이나 점막 등을 저희가 자극을 해서 어떤 기관지라든가 호흡기 계통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눈, 기관지, 호흡기, 뭐 천식이라든가 기침 이런 것도 유식할 수가 있고요. 눈이 따갑다거나 뭐 이런 것들을 느낄 수가 있는 거죠. 요즘 미세먼지가 국가적 과제가 되면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뭐 각종 노력, 뭐 산업체에서 발생하는 걸 줄이자, 배기가스에서 뭐 경유차의 비중을 줄이자 등등등 얘기가 나오잖아요. 네. 그럼 오존 줄이는 그 노력은 뭘 해야 됩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오존이라는 것은 만들어지는 물질인데요. 재료가 되는 물질을 보면 이 미세먼지를 만드는 질소산화물이 똑같이 재료로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미세먼지 줄이는 노력이 곧 오존 줄이는 노력이 될 수도 있다? 네, 줄여야 되는데요. 다만 이 초미세먼지와는 달리 이 휘발성 유기물질이라는 어떤 다른 물질이 가세를 하게 되는데요. 서로의 상관관계를 저희가 잘 분석해야 된다는 그런 어떤 어려움이 존재합니다.
그 상관관계를 어떻게 분석해야 돼요, 그러니까? 저희가 뭐 관측이라든가요. 저희가 이 오존이라는 것은 만들어지는데 지표 가까이보다는 이 상층에서 뭐 100m나 500m나 이런 상층에서 많이 만들어지고요. 아까처럼 말씀드린 것처럼 이 장거리 이동도 되는 거기 때문에 항공 관측 그리고 다른 여러 관측을 통해서 다각적으로 저희가 기본적인 이해를 하고요. 현황을 분석해서 무엇이 어떤 이유로 인해서 오존이 높아지는지 그것들을 저희가 규명해야지만 결국엔 대책이라는 것도 만들어지겠죠. 아직 그러니까 연구가 조금 덜 돼 있군요. 네,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래요. 저희가 아마 LA 스모그라는 용어를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게 1940년도에 나온 용어고요. 이게 오존 관련된 어떤 대기오염 현상입니다. 지금 1919년이니까 대략 한 80년 정도가 지났는데요. 2019년이요. 네, 2019년이니까 죄송합니다. 저희가 그만큼 80년이 80년이 지난 그 이후에도 저희가 오존 문제를 미국에서도 선진국이라 하는 미국에서도 완전히 저희가 해결을 못하고 있거든요. 그만큼 이해하기가 어렵고 대책을 만든다고 하더라도 효과가 직접적으로 그리고 얼마만큼 나타날지는 잘 미지수라는 것이 참 어려운 대기오염 현상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네요. 말씀 듣고 보니까 LA 스모그 기억납니다. 네. 그때 꽤 많은 인명 피해도 있고 그랬잖아요. 네, 뭐 수십 명, 수백 명들이. 그죠? 네, 그 원인이 알고 보니 오존이었다 이런 거였잖아요. 오존은 눈에도 안 보이죠. 저희가 오존 직접적으로 눈에 보이지는 않는데요. 이것들이 이제 초미세먼지를 만드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오늘 오존 농도가 아주 높아지는 200 ppm 이상 올라가게 되면 약간 도시에서 푸르스름한 약간 잿빛에서 푸르스름한 빛을 약간 목격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예. 아까 교수님하고 말씀 중에 결국은 미세먼지를 줄이는 저감 대책이 오존을 줄이는 대책일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나눴어요. 네. 근데 이건 뭡니까? 미국 하버드대 공학 및 응용과학대하고 중국 난징 정보과학기술대 연구원 팀이 연구한 결과는 급격한 미세먼지 저감 조치가 오존 농도를 높인다? 이건 무슨 말? 이건 반대잖아요. 그게 가능한 어떤 사실일 수 있고요. 뭐예요? 왜 그런 거예요? 제가 이제 쉬운 예를 드는 게 보통 아궁이 떼는 그 예시를 드는데요. 아궁이에 장작만, 땔감만 잔뜩 넣어놓으면 바람이 안 통해서 불이 잘 안 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는 땔감을 몇 개를 이렇게 걸 빼내면 바람과 이 연료가 되는 재료가 잘 섞이기 때문에 맞아요. 화학 반응이 그것도 화학 반응이거든요. 연소도 맞아요. 잘 탄다는 것이죠. 저희가 이 서울 같은 데에는 지소산화물이 워낙 많다 보니까 땔감만 빽빽하게 차 있는 현상이고요. 이것들을 적당히 빼내면 화학 반응이 더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분명히 지소산화물을 줄이면 초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이고 오존 농도도 줄일 수 있는 방안이긴 하지만 얼마만큼 줄여야 되는지 저희가 아궁이에서 불을 끄려면 땔감을 완전히 많이 다 빼내야 되지 않습니까? 얼만큼 빼내야 될지, 어디서 빼낼지, 그리고 어떻게 빼낼지를 저희가 좀 조사를 하는 것이 그래서 필요한 것이죠. 아유, 말씀 들으니까 참 더 겁이 나네요. 미세먼지 줄여야 한다. 그런데 줄이다 보면 오존이 또 늘어날 수도 있다. 궁극적으로는 줄어들겠으나 중간엔 또 늘어날 수도 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 일반 시민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당분간은 저희가 저희가 금방 바로 저희가 시민들이 원하는 수준으로 농도를 낮추는 건 사실은 어렵습니다. 다만 저희가 이러한 기노흡에서 면밀히 저희가 조사를 통해서 연구를 통하고 사실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어디서 줄여야 되는지 저희가 알아야 되고요. 다만 이런 문제들은 저희가 기노흡에서 봐야 되기 때문에 어떤 제도적인 어떤 체계에서 서포터를 지원을 안 해주게 되면 저희가 가져갈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결국에는 이 초미세먼지가 금방 해결될 것 같으나 그렇지 못하는 것이 결국에는 과학적인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보고요.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가 조금 긴 호흡과 어떤 짧은 호흡으로 행정적인 노력은 시민들을 좀 불안감을 해소하고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어떤 노력들을 집행하는 것이라면 저희가 과학적인 접근은 조금 긴 호흡에서 조금 더 근거를 가지고서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미세먼지 농도 확인하시는 시민들 요즘 많은데 오존의 경우도 오존주의보 뭐 경보 이런 얘기가 나오면 거기에 좀 우리가 좀 신경을 써야 되는데 그죠? 그런 주의보나 경보가 내릴 때 어떻게 하는 게 좋습니까? 네, 저희가 실외 활동 자제 결국 그거 하나예요. 실외 활동을 자제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저희가 좀 안타까운 현실이 겨울철 추운 계절에는 초미세먼지가 농도가 높아지고요. 여름철에는 초미세먼지 농도는 낮아지는데 대신에 오존 농도가 올라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저희 주변의 농도를 좀 주의를 깊고 잘 알겠습니다. 1년 내내 미세먼지와 오존 살펴야 된다 이 말씀이군요.
답답합니다. 획기적인 대안이 없어서. 아주대학교 환경공학과 김순태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